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랑장입니다.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요. 뭐 들여다봐야 되겠죠. 세상 돌아가는 게 제가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, 좋아요, 멤버십 부탁드리고요.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거래 절벽에도 집 늘리는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.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 8월 늘었다는 거죠. 서울 변두리 지방 저가 아파트 투자 수요 증가. 나와 있는 건 법원 등기 정보 광장에서 제공하는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인데요. 살짝 늘었습니다. 16.49에서 16.14까지 떨어졌다가 16.20으로 올랐죠.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집합 건물 다소유 지수는 아파트, 다세대, 오피스텔도 들어갑니다. 집합 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.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늘리고 있다고 나와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예요?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4억에서 6억 원 이하 서울 변두리 소형 아파트를 갭 투자로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. 고종환 연구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저랑 비교도 안 되는 네임드시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최근 몇 달 동안에 다주택자잖아요. 12.4%를 내고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해서 갭 투자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. 나오나 안 나오나? 안 나올 겁니다.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? 왜 하필 2021년 10월 이후로 늘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. 여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더 씌워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? 지금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사실 다주택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세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? 이거는 지금 기사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. 제가 아무리 봐도 뭐 기사를 비판하려고 킨 건 아닌데요. 좀 이상한 게 거래 절벽에도 집 늘리는 다주택자가 되레 늘었다.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가 이 와중에 이 미친 사람들이 지금도 집을 사재끼고 있다. 이렇게 딱 했어요. 그럼 조회를 하겠죠. 어떤 미친 사람들이야. 혹시 이상한 일이 있나? 라고 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다소유 지수예요. 무슨 말이냐면 비율이 늘어났다는 여러분 비율. 그러니까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 건데 기사를 이렇게 쓴 거고 그 근거 자료가 이거예요. 쭉 내려가다가 요만큼 올라간 거. 근데 여러분 이제 슬슬 아시겠죠? 무슨 말이냐면 주택을 두 채 이상, 주택도 아니에요 여러분. 오피스텔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집합 건물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중에서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죠. 무슨 방법이 있죠? 첫 번째로 여기 기사 말 그대로 집을 사재끼는 거예요.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든지 아니면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든지.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죠. 보세요. 이거는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죠. 두 채를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2021년도 10월달 이후로 집을 더 사도 이 지수는 올라가지 않아요. 맞잖아요. 이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더 많이 사야, 집이 없던 사람은 두 채 이상을 사야만 이 지수가 나옵니다. 맞죠? 또는 이게 비교 대상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 대 2주택자 이상인 거잖아요. 그럼 거꾸로 뭐예요? 1주택자가 늘어나지 못하거나 1주택자가 줄어들어도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죠? 제가 주변에 너무 사례가 많아서 입이 아픈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집을 못 파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럼 이분들은 강제로 2주택자가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사요. 자, 도합해 볼까요?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산다? 그러면 어쨌건 이 사람들은 집을 안 사는 게 맞죠. 자,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못 팔죠. 왜냐면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사니까.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?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비과세를 너무 받고 싶어서 헐값에 파는 경우가 신문기사에서 다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은 집주인들이 무슨 액션만 취하면 무조건 기사예요. 헐값에 팔았네, 몇 프로가 떨어졌네, 이런 거래 사례도 있네, 이제 세입자가 왕이네,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가 되면서 언론사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.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요. 그러면 전 어떻게 보이냐면은 2주택자가 강제로 늘어난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느낌 드시죠? 이거 읽자마자 어떤 생각 드세요? 전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투기꾼들이 이미 투기꾼들이
뭔가 얘네가 미쳐선지 아니면 이상한 목적에서 집을 더 사고 있다는 기사 같은데 2주택자 이상자가 집을 더 사도 이 지수는 올라가지 않아요. 이 지수는 아마도 2주택, 집을 2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1주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됩니다. 맞잖아요, 여러분. 1주택, 주택이나 어떤 소유권을 집합 건물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대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2주택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비율이 올라가죠.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얘기하면은 제가 좀 거시적으로만 보고 이 세세한 걸 못 보고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7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50건이에요. 말 그대로 집에서 정말 저처럼 이쪽 일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찾으면 거의 다 찾아지거든요.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. 요새 정리가 하도 잘 돼 있어서. 무슨 얘기냐면 요새 취득세 중과세를 내고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갭 투자하는 분이 여러분 진짜 많이 줄었어요. 잘 없어요. 있겠지만 있어도 정말 소수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주택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거는 저는 이건 좀 황당하거든요. 1주택자가 못 늘어나고 있다가 메인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사를 차라리 거래 절벽에도 집 늘리는 다주택자 되레 늘었다.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이거는 이해를 아예 못 하겠고요.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죠. 2개 이상 집합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올라갔다. 근데 원인 분석은 1주택자가 못 늘어난다.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도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안 사고 안 팔리는 거. 그러니까 안 사고 못 파는 게 제일 크죠. 사는 건 안 사는 게 맞는데 못 파잖아요. 못 팔면 여러분 같으면 지금 집합 건물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싶겠어요? 지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나오고 심지어 종부세를 못 내가지고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군들 지금 갑자기 집을 늘려서 세금을 내고 싶겠어요? 집값은 떨어진다 그러지. 그리고 세금은 늘어난다 그러지. 그럼 누가 집을 늘려요? 그 와중에 집을 안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.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, 월세는요, 계약하기 싫다니까 여러분. 여러분이 역사를 보세요. 역사를 쭉 보면은 월세가 아파트는 진짜 안 올랐어요. 안 오른 이유는 전세가 있으니까. 전세가 훨씬 좋으니까. 전세가 더 좋은 이유는 한 달에 내 돈이 소진되는 게 적으니까. 날아가는 돈이 적으니까. 왜? 돈이 날아가면 내 인생의 퀄러티가 내려가니까. 월세를 많이 낸다는 건 내 인생의 퀄러티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생활 패턴 중에 하나예요. 일해서 월세 내고, 일해서 월세 내고. 누가 좋아합니까? 근데 그 월세 시장이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시장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초이스를 강행하고 있다는 거죠. 그게 뭐예요? 월세로 다 완전히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.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?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때려버리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내려가거나 못 판다고 하잖아요. 공포성을 조장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다주택자가 늘어나겠어요?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고 1주택자가 늘어나질 못하는 건데 이렇게 쓰시면은 누가 봤을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해를 사기 딱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당장에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.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집을 막 늘리고 있는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보시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. 요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회수가 제일 중요해요, 언론은. 언론은 여러분한테 진실 알려주는 거 안 중요해요. 저한테 색안경을 끼고 뭐라고 하셔도 저는 할 말 하고 싶어요. 언론은 여러분한테 진실 알려주는 거 안 중요해요. 여러분한테 진실 알려준다고 상여금 안 나오고요.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요.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. 회사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. 단 하나.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돼요. 불법만 아니고. 조회수 많이 나오면 짱이에요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봉이 중요하시잖아요, 사실. 일하는 시간 대비 연봉이 중요하시잖아요. 이분들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아웃풋은 뭐예요? 조회수란 말이에요. 그런데 요새 기사들이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한쪽 사람들이 자극스러운 것만 다루는 것 같아요. 물론 저 유튜버잖아요, 여러분. 제가 할 말은 아닌 거 아는데 좀 달라야 되잖아요. 저는 요새 언론사, 신문사랑 막 MBC, KBS가 유튜버랑 다른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. 여러분들은 잘 안 느껴지세요?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쭉 봐주세요. 언론이 이런 메인 언론이 시장을 맞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, 여러분. 한 번도 없다니까요. 오르면 올랐네.
떨어졌으면 떨어졌네. 조회수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참여를 원하시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. 전 대번에 그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 보세요. 지금 다주택자가 늘어난다? 상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현장과 안 맞잖아요. 그럼 들여다봐야 돼요. 들여다보면 뭐예요? 비율이 올라갔대잖아요. 비율이. 비율. 그러니까 그 사람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. 비율이 올라갔대잖아요. 제목은 이건데 이거잖아요. 비율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? 비교 대상이 떨어졌거나 요게 늘어났거나 아니면 비교 대상이 떨어졌는데 요게 가만히 있거나. 지금 다주택자가 집이 팔려요? 팔리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 모양이에요?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요?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월세 시장이 그 모양이에요? 설명 다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요새는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. 물론 제 영상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지금 시장이야말로 언론이 사실과 달리 조회수를 위해 달리고 있는 기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중요하거든요. 이해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